주민들 좀 있으면 이제 사드가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곧 반입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아직도 경찰이 굉장히 그 진입로에 많이 있고요. 이 주민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반입이 완료가 되면 사드 한 개 포대가 이제 정상 가동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역할,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대북 전쟁 억지력이 좀 강화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뭐 우리가 북한 핵 수는 없지만, 예?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예. 북한이 사실상 뭐 핵 무장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사일 발사 기술도 아주 놀랍도록 발전했고, 이럴 때 우리도 어쨌든 방어할 수 있는 다층적인 미사일 체계가 있어야 되고, 이번에 뭐 한 개 포대뿐만 아니라 한 2개 포대는 더 가져와서 사드는 대한민국 전역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가 더 필요하다. 2개 포대 정도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얘기인데 사드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고각 발사할 때, 그러니까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발사할 때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사일로는 속도 싸움인데 더 빨리 떨어지면은 요격 미사일이 못 잡는 건데, 지금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사드다 하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도 고각도로 발사하면 이제 한국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군사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이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상당히 강경 모드로 들어섰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이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리고 노회찬 대표 발언에 대해서 그걸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번 따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걸 모르고 사드 조기 배치를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필요가 없으면 뭐 실제로 좌파 진영에 상당한 영향. 여보세요? 그걸 여보세요? 예. 좌파 진영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이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대체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대북 기조가 지금 바뀌었죠. 예. 그래서 어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는 거 보면 한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마치 미국 중국 정상회담 하는 거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한국은 미국 입장에 상당히 가까워졌고, 러시아 중국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통한 해법, 그리고 러시아 중국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 뭐 이런 식으로 명백히 갈려서 사실상 보수 야당이 주장하던 것을 수용했다, 야당 입장을.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비슷한 입장이죠. 근데 뭐, 사실 지금 러시아 입장 보면 뾰족한 뭐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러시아의 사실상 지렛대가 높진 않아요. 특히 원유 공급도 대부분 중국이고. 하나 있으면 러시아 노동자가 꽤 많아요. 북한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제 노동자를 통해서 이제 외화벌이를 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조를 해주면 북한에 얼마간의 타격, 그리고 심리적 타격이 꽤 클 거예요. 러시아가 같이 제재 동참하면 이제 중국 하나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는 어쨌든 확실히 반미,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미국이 사실상 러시아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문제도 대미 외교 종속 변수로 미국과 같은 편을 들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참 한반도 위기 상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왜 북한과 미국의 특사 파견하자 이런 얘기했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저는 추미애 대표가 마치 대한민국 여당 대표가 아니라 러시아 여당 대표처럼 행동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압박을 이야기하고 푸틴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게 아니라 푸틴 잘한다고 박수 친 거거든요, 어제.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 여당 대표가 러시아 여당 대표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머리 뒤에서 총질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 좀 들어주라고 거기 대고 대통령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 게 과연 여당 대표가 할 도리냐. 그런 여당 지지자들이 정말 추미애 대표 사퇴하라고 지금 강한 목소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북한 말이에요. 노동신문에 어제 이런 논평이 나왔다 그러네요. 핵 문제는 북남 관계와 인연이 없다. 미국과 우리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 추진 나발은 온통 모순투성이로 일관된 궤변이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얘기를 안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도 이 거짓말 하는 건데요. 네. 제가 과거에 이제 대북 사업할 때 만났던 이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 해구산 걷어치우고 이제는 북한 해구산을 좀 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핵무기로 이제 우리 이제 보호해 줄 테니까 대신에 이제 보호 비용만 좀 대달라.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그거거든요. 우리를 핵 인질로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찡 뜯겠다 이건데 그래서 북남 관계가 인연이 없는 건 아니죠. 자기들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핵 문제 대화 상대로 한국은 인정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자기들 메시지 본질인데 그거는 우리가 대화 상대로 끼려면 한미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미국한테 갈 수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같은 이제는 제재 압박 중심의 노선을 잡았기 때문에 한미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북한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통일부에서 북한의 육체 핵실험 이후에 방사능 유출 가능성, 그리고 피해 심각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 그쪽에 뭐 흙이나 물이나 이걸 채취해서 봐야 기술적인 건 확실한데 저희들이 이제 탈북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노동당의 131 지도국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시설 건설 부대인데 여기 나온 사람 이야기로는 요 지도국 안에 노동자들이 탈모가 많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많다. 이런 공통된 이야기가 이제 들려옵니다. 그래서 방사능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산까지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럴 때는 바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바람이 맞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면 우리 쪽에까지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체르노빌 사태 때 바람 방향이 유럽 쪽으로 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독일에 처음 이제 유학 갔을 때도 상당히 좀 바람 때문에 독일 전체가 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도 좀 주시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얘기인데 사드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고각 발사할 때, 그러니까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발사할 때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사일로는 속도 싸움인데 더 빨리 떨어지면은 그 요격 미사일이 못 잡는 건데 지금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사드다 하기 때문에 그 중거리 미사일도 고각도로 발사하면 이제 주민들 좀 있으면 이제 사드가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곧 반입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아직도 경찰이 굉장히 그 진입로에 많이 있고요. 이 주민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반입이 완료가 되면 사드 한 개 포대가 이제 정상 가동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역할,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대북 전쟁 억지력이 좀 강화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뭐 우리가 북한 핵 수는 없지만 예? 사실상 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필요가 없으면 뭐 실제로 좌파 진영에 상당한 영향. 여보세요? 그걸 뭐 예. 여보세요? 예. 좌파 진영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이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대체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대북 기조가 지금 바뀌었죠. 예. 그래서 어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는 거 보면 한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마치 미국 중국 정상회담 하는 거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한국은 미국 입장에 상당히 가까워졌고 예. 러시아 중국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통한 해법 그리고 러시아 중국은 한국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군사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이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상당히 강경 모드로 들어섰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이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리고 노회찬 대표 발언에 대해서 그걸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번 따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걸 모르고 사드 조기 배치를 북한의 핵 보유국은 인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사실상 뭐 핵 무장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사일 발사 기술도 아주 놀랍도록 발전했고, 이럴 때 우리도 어쨌든 방어할 수 있는 다층적인 미사일 체계가 있어야 되고, 이번에 뭐 한 개 포대뿐만 아니라 한 2개 포대는 더 가져와서 사드는 대한민국 전역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가 더 필요하다. 2개 포대 정도는